네, 안녕하세요. 배짱이 TV의 배짱이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절세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둔촌 주공 아파트에 대해서 속보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둔촌 주공 아파트가 9월 24일까지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분양가 상한제로 직행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현재 팩트는 강동구청에서 10월 16일까지 보증기간 만료 기간을 연장해 줬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10월 16일까지 현 조합원 임원들이 신청을 해서 올려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 조합원들이 지금 구조합원들과 현 조합원들이 지금 소송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월 16일이 지나서 분양가 상한제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부동산 절세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을 살 때, 청약할 때, 취득할 때, 양도세 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절세의 노하우. 자, 절세하면 역시 주택 매매에 대해서 내용이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다주택자 세금 절세,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서울권 거의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을 매입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매입하셔야 됩니다. 1년이 안 지났는데 매입하시면 안 돼요. 비과세 혜택이 안 돼요. 1년이 지난 후에 B라는 주택을 매입하신 후 2년을 거주하시고 B주택을 산 지 3년 안에만 A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할 때 일시적 2주택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안에 파셔야 됩니다. 3년이 아니에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네이버 기사 찾아보면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믿고 하셨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치십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12, 16 대책 이후에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는 1년 안에 빨리 파셔야 된다는 거. 단 비조정에서 조정, 조정에서 비조정 이런 곳에서는 기존 요건대로 3년 안에 주택을 파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는 조정 대상 지역보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 투자가 용이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2021년 6월 이후에 2주택자한테는 기본 세율을 매겼지만 다주택자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2주택자에서 기본 세율 플러스 20%를 더 중과합니다. 물론 3주택자도 기본 세율 플러스 30%를 더 중과한다는 점, 거의 뭐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체크하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주택자분들은 주택수를 이제 줄이시고 똘똘한 한 채로 집중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절세만 알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주택 물건을 살 때 단기 세율을 적용하죠, 세금을. 자, 물건을 샀는데 1년 보유 미만,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팔게 되면 70%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죠. 물건을 산 지 1년에서 2년 사이는 60% 세금. 적어도 2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안정적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주택자는 9억 이하는 무조건 비과세가 됩니다. 자, 문제는 9억 초과일 때 문제예요. 자, 1주택인데 9억 초과이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80% 공제를 거의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부에서 요건이 강화되면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고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80%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유기간이 짧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안 한다면 이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만 받거나 뭐 10% 20%만 받거나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9억 초과일 때는 오래 살고 거주 2년 이상하고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1세대 2주택일 경우에 보통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돌려놓고 2주택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녀 앞으로 집을 해놓고 자녀가 그쪽으로 전입을 해놓고 한마디로 위장 전입이죠. 근데 자녀는 같이 살아 실제는. 근데 전입만 위장 전입을 해놓고 2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집 근처에 카드 내역서를 다 띄워봅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주위에서 카드 내역서가 없으면은 이거는 위장 전입으로 보고 세금 폭탄을 분명히 때린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요즘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인지하시고. 자, 세대 자녀 같은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해서 뭐 30살 넘은 성년이면 당연히 나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파시게 될 경우에는 정말 실제 자녀가 나가서 당분간이라도 거기에 위장 전입하지 말고 살면서 파시는 게 확실히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주택 매매 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A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B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요. 동시에 A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 왜? 주택 매매 전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를 필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전에 주거용이 아니게 사업자 등록을 한 세입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체크를 하신다든지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걸 해놓고 A라는 주택을 파셔야 1가구 2주택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시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6억 기준 전후로 세금이 2배가 부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6억까지 1.1%의 세금을 내는데 660만 원 정도 되는데 6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돼서 2배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예를 들어서 5억 8천짜리 청약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근데 확장공사가 3천이야. 그러면 6억 1천만 원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그 1천만 원 때문에 2배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시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이익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많이 주셨는데 당연히 공동 명의가 더 이익이 됩니다. 주택을 매도했을 때 1억 원의 차익이 있을 경우에 단독 명의일 경우에는 세금이 2천만 원이지만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거,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익이 크면 클수록 만약에 이 아파트 차익이 5억이다. 그러면 5배죠. 5배면 500만 원에 5배, 2,5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짱이TV 윤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동산 절세 방법 팁 공유, 초보 투자자분들과 정보 공유, 청약 정보 업데이트 나온 대로 제가 신속하게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